안녕하세요. 고산목의 10분 사지왕이. 안녕하세요. 고산목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음양홍의 수 기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양홍에 보시면 항상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양의 기운은 다듬어지지 않은 이런 음의 기운은 다듬어진 그러한 느낌이었는데, 자, 요번 시간에 보신 이 수는 좀 틀립니다. 수 기운은 먼저 임수가 양이죠. 개수가 음입니다. 글자 한번 느껴볼까요? 갓을 딱 쓰고 밑에 선비가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아, 글자 참 되게 무섭다. 이러한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갓을 쓰고 선비가 쫙 있습니다. 네? 남자죠? 자, 반면 개수는 어떨까요? 꽃가를 쓰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런 갓을 쓰고 있고 사람의 그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꽃가에 뭘 달았어요? 꽃을 달았어요. 여자 같죠? 자, 이 글자를 가지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음양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주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주 풀이할 때도. 자, 먼저 임수. 이 양수인데, 이 임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1번 어떨까요? 임수는, 자, 1번 하기 전에 하나 다시. 임수는 양수입니다. 양수인데 어떨까요? 물이 흐른다. 예, 흐른다. 자, 두 번째 어떨까요? 고여있다. 미치겠다. 흐르고 고여있대. 와, 희한하네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흐르는 건 강. 예? 강이나 냇물. 고여있다면 저수지. 흐르다가 크게 고여있는, 하류 쪽에 크게 고여있는 이러한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어떨까요? 얘는 일단 흐르는 물로도 될 수 있고, 가두어져 있는, 뚝방 같은 데 있는 물? 이걸로 보면 사람 성격을 그대로 비춰보면 어떨까요? 먼저, 흐르는 물인 사람일 경우는 어떨까요? 융통성이 있죠? 융통성이 있다. 그리고 갇혀있는 저수지 왜 물을 가둬둘까요? 가두는 물을 가둬. 토를 물론 가두겠지. 그러니까 토북수 하니까. 자, 가둬놓여있는 물을 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가둬놓겠죠? 도움이 되려고. 그러니까 조금에 강한 건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의 도움을 주는 이러한 행위를 합니다. 이러한 성향도 있고. 자, 세 번째, 융통성이 있으면 어떻다는 얘기죠? 성격이? 자, 변화를 잘합니다. 변화에 뛰어나다. 자, 양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꼭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운을 느끼면서 그 사람 성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사주 공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이러한 성향을 생각을 해주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방법으로 하시면 된다. 그겁니다. 자, 두 번째. 이 개수, 음수입니다. 음수. 예, 음수죠. 다른 오행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통상 음기운이 가진 것에 대해서는 좀 사람이 다듬었다 이런 느낌을 받는 반면 이 개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예?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리고 간간히 흐르는 적은 물, 예? 적은 물, 그리고 많은 양의 물보다는 적은 양의 물을 좀 의미를 많이 합니다. 사주에서. 근데 중요한 건 하늘이 비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제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작용력이 많이 필요한 거죠, 얘가. 방해도 하는 부분도 있고. 자, 그러나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개수, 응?
음의 개수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첫 번째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물의 기운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융통성이 있다. 두 번째 어떨까요? 환경 변화 적응력이 좋다. 적응력. 그리고 세 번째 어떨까요? 비 이렇게 내려주니까, 예? 비를 내려주니까 어때? 도움이 됩니다. 남을 도와주는데 얘보다는 익숙하다. 자, 이러한 성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나중에 지지 설명할 때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보고 들어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보고 들어가 느끼지 않으면 사주 공부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천간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느 책에 봤더니 물의 철학이라고 있습니다. 물의 철학. 여러분들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물의 철학. 첫 번째,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어때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자, 사람이 계급이 높아지고 직급이 높아지고 직책이 높아지고 사회적인 지도자가 될수록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굽어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명리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갔을 때 못하는 사람 또는 이런 사람한테 막 무조건 뭐라 하기보다 알려주고 지식을 널리 베풀어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르지 결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변화입니다. 아까 두 개 다 설명할 때 뭐라 했어요? 환경의 변화입니다. 환경. 물은 흐르되 결코 무리하여 흐르지 않습니다. 자,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이 흘러갑니다. 물은 어떨까요? 물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물은 돌아갑니다. 돌멩이가 있습니다. 물은 어떨까요? 돌아갑니다. 쉽게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부딪히려 하지 않습니다. 자, 물의 지혜, 환경의 변화, 적응력이 좋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내 환경에 처해 있는 곳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5만 가지 힘든 일이 많습니다. 5만 가지 힘든 일이 많은데 무조건 부딪혀서 깨내는 것보다 돌아가야 될 때를 판단해야 되고 더 크게 돌아가야 될 때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은 종착지는 같습니다. 단지 조금 느릴 뿐입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본인의 모습. 본인의 모습을 잘 알고 있다. 철학가 분 중에 훌륭한 소크라테스가 있었죠. 그분 뭐라 그랬어?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맞겠죠? 네. 아니면 알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자, 마지막 이 말입니다. 자, 물은 동그란 용기에 담기면 물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동그랗게 변합니다. 네모난 용기에 담기면 어떨까요? 물은 네모나게 변합니다. 이 별 모양 그릇에 담기면 이 물은 별 모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보면 간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막 변할 수 있는 카멜레온 같은. 자, 물은 이런 환경으로 그 용기에 맞춰서 변하고 자기 모습을 변화시키고 바꾸기도 합니다. 즉, 사람으로 봤을 때 그 환경에 맞게끔 변화를 해주라는 겁니다. 환경에 맞게끔. 음양오행에서 이 얘를 가지고 제가 지금 음양오행 천간 10개를 마무리 지려고 하는 것은 사주 공부할 때 꼭 이렇게 된다, 꼭 저렇게 된다,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작용들로 인하여 이렇게 되고 이 작용이 인하여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늘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게 됩니다. 이 작용은 이거야! 간혹 어떤 상담하시는 선생님 중에는 너는 이렇게 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위험해. 네 자신이 이렇게 돼. 확신을 심어주는 가끔 그런 말씀들을 하시곤 합니다. 물론 그게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끔 제가 들을 때, 그런 말을 들을 때 좀 저주 섞인 느낌이 막 받습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사주 공부하는 이유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조언을 드린 이유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한 것이 있으니 조금 더 돌아가고 늦게 가더라도 서두르지 마라.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사주대로 살 때 그 사주운은 충격을 작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본인의 노력입니다. 큰 것을 얻으려고 노력했을 때 실패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주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꼭 명심하시고 사주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가 없습니다. 계속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내가 그 사주에 들어가 보셔서 그걸 느낄 수 있길 바라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